그 노인 연금이 그 매달 얼마씩 나오는 거죠? 제가 노인이 아니라 안 받아서 얼마나 그거 정액으로 나오는 거.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살롱스타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살롱스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선배님하고 주 기자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 한 해 못했던 거 올해 마무리 꼭 했으면 좋겠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도 올해는 좀 활성화돼서 다들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주 기자님. 네 주기자입니다. 새해에도 죽이는 기사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월년 한해 붉은 말의 해니까 살롱수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다가 오늘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리 선배님께서 어메니티 마을에 관련돼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좀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네네. 네. 노무현 정권 때 이 복지마을이 생겼어요. 2005년도에 농어촌 복합 노인복지단지 사업이라는 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농어촌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국에 있는 군 지역에 이런 복지마을을 국가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원하는 지자체에 있으면 신청을 해라 해서 전국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14개 군 지역이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4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영월군, 그리고 전남에서는 곡성군, 그리고 전북에서는 진안군,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서천군. 그래서 이렇게 4개 군을 선정을 해서 국비를 100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도 대응 투자로 100억을 하고, 그리고 관할도, 광역도에서도 한 50억 정도 출연을 하고, 대신 민간 자본도 한 100억 정도를 유치해서 복지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이 복지 마을이 뭐냐면 일단 주거, 그 다음에는 여가, 네. 그 다음에 의료, 이런 부분이 모두 하나의 공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을 형태의 복지시설을 한번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4개 지자체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 서천만 민간자본 100억 유치에 성공을 했어요. LH공사에서 보금자리 아파트를 100억 정도 들여서 그 복지마을이라는 곳에 줬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복지마을이 처음 오픈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유사한 형태의 복지시설은 전국에 꽤 있어요. 어메니티 복지마을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다. 4천밖에 없다. 그런데 뭐가 모든 것이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여가, 취미, 체육, 의료, 이 모든 것을 갖춘 하나의 공간에 갖춘 그런 시설. 그런데 서천은 거기에 장애인 시설을 또 같이 위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그 마을 안에 같이 위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거시설로서 고령자 전용 보금자리 아파트, 그리고 노인시설로서 노인복지관,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병원, 그리고 장애인시설로서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렇게 같은 공간 내에 위치를 하게 된 거예요. 보금자리 아파트는 LH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렇게 5개 기관은 서천군에서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천주교 종구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률 엄청 치열할 것 같은데. 지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 3개 기관은 서천 군민을 위한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3개의 기관은 서천 군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병원, 그리고 아파트, 이거는 전국에서 다 오실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그래서 한 10여 분, 20분 정도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순차적으로 뭐 이사를 나가시거나 혹시 뭐 작고하시거나 하면 공실이 나면 뭐 입주시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소진되면 다시 신청자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LH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다 오시니까, 그래서 대기자가 많을 때는 한 20-30분씩 이렇게 입소를 원하시고 입원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건 뭐 시기마다 좀 달라요.
그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 네. 이런데 비용이 일반 병원하고의 비용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제가 있었던 곳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은 한 100여만 원, 한 달에. 아, 네네. 그리고 요양시설은 한 50여만 원. 음. 물론 그 입원해 계시고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의 상태에 따라서 금액은 좀 차등이 있어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네네. 뭐 도시 지역은 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까지 가고.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은 좀 비싸고 시계역에서 땅값이 비싼 곳은 비싸고요. 땅값이 저렴한 곳은 좀 저렴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간병. 네네. 내 부모님을 밤늦게까지 케어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욕창 환자 어르신들은 이제 좀 자주 이렇게 체위 변경 이런 걸 좀 신경 써주시는지. 다른 요양병원보다는 더 자주 체위 변경도 해드리고 뭐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체위 변경을 자주 해드리고 기저귀도 자주 갈아드리고 네, 이렇게 하려면 네. 그만큼 그 간병하시는 분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힘든 만큼 그분들에게 그만큼 대우를 또 해줘야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급여를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운영할 때 그 간병인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간병인들도 어르신들 케어하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근데 상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병인에 관련된 시스템도 복지도 조금 개선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고단한 일이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 5분, 6분을 케어하는 건 좀 무리 있다. 그렇다고 뭐 2명을 넣는 거는 조금 경제적인 부분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교대, 3교대 시스템으로 바꾸면, 그리고 복지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좀 덜 힘들어야 어르신들한테 하나라도 더 손이 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은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3교대, 2교대 하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신 요양병원도 있으시다고. 네네네. 네네네. 지금 여기 아산에 있는 협동조합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간병인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종일 거기서 자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노동의 강도들이 네네네. 심해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못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뭐 3교대, 2교대 이렇게 교대 근무할 수 있게끔 간병인 제도를 좀 바꾸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 관련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은 뭐 곧 저희도. 그러면 그렇죠? 저희 앞에 코앞에 닥친 일이에요. 네, 저희도 어메니티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와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실제 자녀분들이나 뭐 아니면 의료진들이나 시설 관계자분 또는 거기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어떠신지. 가장 그냥 단적으로 저희 마을에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방문하신 분들이 기관에 딱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이 냄새예요, 냄새. 그 아, 공간에. 네.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어요. 어르신들이 네네. 또 와상 환자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냄새를 없앨 수는 없고, 대신 그 발생된 그 냄새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의 문제인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필요하고 그만큼 또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기도 자주 시켜야 되고 체변검도 자주 해드려야 되고 기저귀도 자주 갈아드려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냄새는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 데리고 방문을 했는데 딱 문 열고 딱 들어가더니 여기는 왜 냄새가 안 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아유, 우리 부모님 여기 한번 모시고 싶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기저귀를 몇 번이나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딴 데서 하룻밤 주무시는 동안에 한 번 기저귀 가는데 뭐 2번 간다든가, 체위변경 딴 데서 한 번 할 때 2번 해드린다든가, 이것이 다 서비스의 질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여긴 뭐 종교재단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신부님과 수녀님이 이제 상주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직원분들한테 모두 그런 신앙적인 그 마인드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분위기라는 거, 네. 기관의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사랑스럽게 이렇게 다가서려고 하고, 몸이 본인이 좀 힘들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본인이 피곤한 걸 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어메니티 마을 사례를 보면 이게 이제 그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거잖아요.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했다는 거를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몰랐던 것 같아요. 국가가 뭐 물론 전체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지역 사회, 그다음에 민간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게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돌봄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사람 사는 세상이 잘 반영된 게 어메니티 마을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고령화 사회가 이게 현재 심각해지고 있고 점점 이제 의료가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상식이 이제 높아지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사는 추세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 기자님도 선배님도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해야 될 부분이 더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나누고 싶네요. 아, 이게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뭐 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고령화 세대다 보니까 연금을 타시는 분들은 많은데 네. 그럼 젊은 사람들은 다 그 연금 붙고 연금이 이제 소멸된다고 이렇게 하면 네네네. 정작 내 때 되면 나는 못 못 받는 거 받을 수도 아니냐.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그렇죠, 거 뭐 그렇죠. 이런 것도 고민이 실제로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또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복지 얘기 나오다 보면 그 금전적인 재정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선배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2005년도인가 벨기에에서 그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아, 그래요? 있어요. 네. 청년 실업 문제와 노인, 정년 연장 문제를 같이 풀어내야 된다. 그래서 노인의 정년은 연장해주고 청년의 실업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양보도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만큼 그 기업에다가 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청년의 고용도 늘리고 노인들의 정년 연장도 해주고 그러니까 연금을 내고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세대가 그만큼 넓어져야 수입원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계속 실업에 허덕여 이 직장을 잡아야 연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낼 거잖아요. 그리고 노인들도 조기에 정년하지 않고 좀 더 일을 오래 해야 그만큼 보험료를 납부할 네네.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일단 벨기에라는 나라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노인 연금이 그럼 매달 얼마씩 나오는 거죠? 뭐 제가 노인이 아니라 안 받아봐서 모르고 얼마나 그거 정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액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메니티 마을에 거기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일자리들도 그 안에서 다 시스템이 구축이 되나요? 아니면 일은 알아서 다들 처음에 그 복지마을을 그 만들 때는 그 안에서 일정 부분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게 그게 그래요? 모델이었어요. 네네. 모델은 그래야지 뭐 모델은. 생활이 될 테니까. 그쵸. 그런데 그건 실패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입주가 가능한 네네. 고령자 전용 보험자리 네네네. 아파트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연령은 높아지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뭐 공동 농장 형태의 공간은 마련돼 있었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정리를 해서 텃밭식으로 다 네네. 만들어서 네. 신청을 받았어요. 아파트 좋다. 주민들한테 네네. 이거 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와서 네. 심심풀이로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신청하세요 해서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못 하시더라고요. 힘들어서. 연세가 많으셔서 다 모든 걸 갖춰 드렸는데도 못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 생활을 하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그거는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이 복지마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합 공동체 마을이 딱 있으면 너무 좋지만 실상적으로 그 마을이 없어도 일상 그냥 지역에서도 충분히 어르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원스톱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풍속화 중에서 지금 떠오르는 그 외에 그 네. 목욕하는 거 이렇게 훔쳐보는 게 그 김홍도 거예요. 신용복. 신용복 거예요? 신용복. 신용복 거예요? 저는 그거 여인 그거, 그림. 시공복 말고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신용복. 네.